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월마트가 경고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지갑이 다치고 있다고. 어젯밤 장 시작 전 세계 최대 유통기업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1907억 달러, 월가 예상을 넘겼습니다. 주당 순이익 0.74달러, 역시 예상 상회. 그런데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곧바로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한 줄입니다. 2027 회계연도 가이던스, 주당 순이익 전망 2.75달러에서 2.85달러, 월가가 기대한 2.96달러를 완전히 밑돈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월마트는 미국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그 체온계가 불안정하다고 말했습니다. CEO 존 퍼너의 표현 그대로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가구는 월급날에서 월급날까지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 한마디가 어젯밤 시장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 페르시아만에서는 원유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WTI 66.70달러, 브렌트 71.91달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강행했고 미국은 항공모함 2척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그 해협입니다. 유가는 이틀 연속 급등, 2026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소비자는 약해지고 있고 에너지 비용은 치솟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오늘 밤 발표되는 GDP와 PCE가 이 그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젯밤 장을 시간대별로 복귀하겠습니다. 한국 시간 어젯밤 9시, 미국 동부시간 오전 7시, 장 시작 2시간 30분 전입니다. 월마트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완벽했습니다. 4분기 매출 1907억 달러, 전년 대비 5.6% 성장. 이커머스는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고 특히 고소득 소비자의 유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던스가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1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 0.63달러에서 0.65달러, 월가 기대치 0.68달러에 한참 못 미칩니다. 연간 매출 성장률도 3.5%에서 4.5%, 시장이 기대한 5%를 하회합니다. CFO 존 데이비드 레이니는 CNBC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둔화를 고려해 보수적으로 잡았다. 경영진의 언어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살아있긴 하지만 숨을 거칠게 쉬고 있다. 월마트는 3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동시에 발표했지만 시장은 가이던스에 더 주목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후입니다. 월마트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하락한 뒤 장이 열리자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중 최대 2.7%까지 올랐습니다. DA 데이비슨의 애널리스트 마이클 베이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월마트는 일부러 넘기 쉬운 허들을 놓은 것이다. 보수적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분기마다 초과 달성하는 전략. 월가는 이 패턴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월마트의 회복이 시장 전체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시간 어젯밤 11시 30분, 미국 동부시간 오전 9시 30분 개장입니다. S&P 500은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월마트 가이던스와 이란 긴장이 동시에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개장 직후 에너지 섹터가 치솟았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XLE 에너지 ETF 모두 상승. 원유 선물이 66달러를 돌파하면서 에너지 기업들이 시장에서 유일한 승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기술주는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장의 핵심 테마 중 하나는 리스크 오프였습니다. 돈이 기술주에서 빠져나와 에너지와 방어주로 이동했습니다. 다우지수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버라이즌, 약 1.2% 상승, 통신주, 전형적인 방어 섹터입니다. 반대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은 IBM, 약 1.7% 하락, 세일즈포스도 약 1.3% 빠졌습니다. 세일즈포스의 하락은 단순한 리스크 오프가 아닙니다. 더 구조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공포. 올해 들어 세일즈포스는 25%에서 30% 빠졌습니다. AI 에이전트가 계약서 검토, 법률 문서 분류, 컴플라이언스 워크플로우까지 자동화하기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 회사가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이것은 세일즈포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의 생존 질문입니다. 애플이 1.43% 빠졌습니다. 주당 260.58달러. 2월 초 278달러까지 올랐다가 급락해 현재 수준으로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 약 6% 하락입니다. 애플은 올해 내내 고전하고 있습니다. YTD-3.76%. 시리 AI 업데이트가 5월 이후로 밀렸다는 보도, FTC의 앱스토어 정책조사,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 제조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는 애플에게 관세는 존재 위협입니다. 연간 최대 1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글도 0.16% 하락해 302.85달러, 2월 들어 약 12%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0.29% 하락해 398.46달러, 월간 마이너스 5.88%, YTD 마이너스 15.75%. 빅테크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AMD가 1.62% 올랐습니다. 203.37달러. 2월 초 실적 발표 후 17% 폭락했던 AMD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1분기 매출 전망 98억 달러, 전년 대비 32% 성장. 시장은 한번 공포에 던진 뒤 이제 다시 숫자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메타도 0.24% 올랐습니다. 644.78달러, 아마존 0.03% 소폭 상승, 테슬라 0.09% 상승. 빅테크 안에서도 방향이 갈렸습니다. 어떤 종목은 무너지고 어떤 종목은 버텼습니다. 이 차이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고 AMD와 메타가 버틴 이유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AI 수혜의 직접성, AI 인프라에 직접 돈을 벌어다주는 기업과 AI 때문에 기존 사업이 위협받는 기업 사이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갈림길이 나스닥의 내부 구조를 바꾸고 있고 TQQQ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스닥 100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릴 때 지수는 제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우존스는 0.54% 하락해 49,395포인트, S&P 500은 0.28% 빠져 6,861포인트, 나스닥은 QQQ 기준 0.38% 하락해 603.47달러. 3대 지수가 나란히 빠졌지만 하락폭은 온건했습니다. 패닉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시장은 오늘 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빅스가 5.05% 급등해 20.1을 기록했습니다. 20을 넘었습니다. 주간 기준 16.77% 상승, 월간으로는 26.13%, YTD로는 42.04% 올랐습니다. 공포가 쌓이고 있습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는 38, 전일 40에서 2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공포 영역입니다. 시장의 심리가 어디에 있는지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젯밤 장을 지배한 핵심 테마를 깊이 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이란과 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귀환. 어젯밤 WTI 원유는 66.7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는 71.91달러, 이틀 연속 급등이고 2026년 신고가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강행했고 미국 부통령 JD 벤스는 이란이 레드라인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군은 항공모함 전단 2개와 전투기 50대 이상을 페르시아만에 전진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왜 TQQQ 투자자에게 중요한가?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경로를 바꿉니다. 연준이 FOMC 의사록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유가가 실제로 치솟은 겁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된다면 유가는 100달러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서 인플레이션은 급등하고 금리 인하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다시 테이블에 올라옵니다. 금 가격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금은 온스당 5,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GLD ETF는 어젯밤 0.28% 올라 459.56달러, 2월 들어 7.6% 상승, YTD 15.4% 상승. 주식이 흔들릴 때 금이 오르는 건 고전적인 안전자산 선호입니다. 그런데 금이 이 정도로 올랐다는 건 시장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올해 들어 약 21% 올랐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 작년까지 기술주가 모든 것을 지배했다면 올해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기술에서 에너지로, 성장에서 방어로. 이 로테이션이 일시적인가, 구조적인가? 그 답을 오늘 밤 데이터가 줄 겁니다. 채권 시장을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4.07%,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TLT 장기국채 ETF는 0.1% 올라 89.62달러, 21일 모멘텀은 플러스 3.82%, 채권이 올해 들어 3.37% 상승한 건 경기 둔화 베팅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월마트의 보수적 가이던스가 이 베팅을 강화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97.89, 0.2% 상승, 주간 1.1% 올랐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나스닥은 압박을 받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빅테크에게 강달러는 실적 역풍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달러가 YTD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54%라는 겁니다. 올해 전체로 보면 달러는 약세입니다. 이번 주의 강세는 이란 리스크에 따른 일시적 안전자산 수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66,869달러. 어젯밤 소폭 반등했지만 2월 들어 약 13% 빠졌습니다. YTD로는 약 23% 하락. 2월 초 6만 달러 부근까지 추락했던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청산, AI 트레이드 약화, ETF 자금 유출이 겹치면서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약세는 나스닥 투자자에게도 경고입니다. 위험 선호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테마, FOMC 의사록이 남긴 진짜 메시지.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그제밤에 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의 여파가 어젯밤 장에도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꺼냈습니다. 의사록에 상향 조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진전이 멈출 경우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 18일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94%입니다. 인하는 여름 이후로 밀렸습니다. 의사록은 비대칭적 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더 끈적이게 남아있을 위험이 의미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유가 급등을 겹쳐보세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바로 그 순간 유가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준에게 최악의 조합입니다.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라집니다. 금리를 내리지 못하면 성장주인 나스닥은 압박을 받습니다. TQQQ는 3배 레버리지이므로 이 압박의 3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테마, 오늘 밤 GDP와 PCE 4개월치 데이터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동부 시간 2월 20일 오전 8시 30분에 두 개의 거대한 경제지표가 동시에 발표됩니다. 2025년 4분기 GDP 속보치와 12월 PCE 물가지수. 원래대로라면 이 데이터들은 각각 다른 날짜에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 말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모든 걸 밀어버렸습니다. 경제분석국이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한 채 쌓아놓았고 이제 한꺼번에 풀리는 겁니다. GDP 컨센서스는 연율 2.8%입니다. 3분기에 4.4%에서 크게 둔화된 수치지만 역사적 중립성장률 1.8%에서 2.0%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경기 과열 금리 인상 가능성 강화로, 낮게 나오면 경기 둔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읽힌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시장에는 충격입니다. PCE가 더 중요합니다.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시장은 코어 PCE 연율 2.8% 부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0.2% 수준이었던 월간 변동이 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코어 PCE가 3%를 넘으면 금리 인하는 올해 안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준의 목표치 2%와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두 지표가 같은 시간에 동시에 나옵니다. 월가는 이를 데이터 딜루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홍수, 4개월치 경제의 진실이 1시간 안에 쏟아지는 겁니다.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TQQQ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시나리오 1, GDP 견조 플러스 PCE 둔화, 골디락스. 경제는 살아있고 물가는 안정. 이 경우 나스닥 급등, TQQQ의 최고의 조합입니다. 시나리오 2, GDP 둔화, PCE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성장은 꺾이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 나스닥 급락 가능. 시나리오 3, GDP와 PCE 모두 예상 부합. 시장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반응은 제한적. 다만 이란 리스크가 변수로 남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오늘 밤 데이터가 2026년 금리 경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금리 경로가 TQQQ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 테마, 엔비디아 실적 카운트다운. 다음 주 수요일 2월 25일,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어젯밤 장에서도 이 그림자가 시장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젯밤 0.04% 소폭 하락해 187.9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숨을 참고 있는 겁니다. 시티 애널리스트는 어젯밤 엔비디아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현재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펜하이머도 아웃퍼폼을 재확인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AI, 자율주행에서 구조적 순풍이 지속된다는 분석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단순히 한 기업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AI 투자 사이클 전체의 건강 검진입니다. 메타가 올해 AI에 최대 1,350억 달러를 쓰겠다고 선언했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로 갑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상향하면 AI 랠리가 재점화됩니다. 하향하면 올해 들어 이미 약해진 기술주 심리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TQQQ의 나스닥 100 안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엔비디아 하나가 움직이면 TQQQ 전체가 움직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올해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테마, 반도체 섹터의 갈림길. 어젯밤 반도체 ETF SOX는 0.58% 하락해 355.84달러. 그런데 2월 들어서는 약 1% 상승, YTD로는 약 13% 올랐습니다. 반도체는 올해 가장 강한 섹터 중 하나입니다. 이 숫자 뒤에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AI가 반도체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반도체 안에서도 갈림이 있었습니다. AMD는 1.62% 올랐지만 엔비디아는 보합이었고 인텔은 하락했습니다. AMD의 반등은 1분기 가이던스가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98억 달러, 전년 대비 32% 성장. 시장은 2월 초에 과매도를 수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도체 섹터가 강하다는 건 TQQQ에 긍정적입니다. 나스닥 100에서 반도체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초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포지션을 키우는 것과 줄이는 것 사이에서 시장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계좌를 공개합니다.
TQQQ 199주 보유 중입니다. 어젯밤 종가 48.83달러, 평가금액 9,609달러, 현금 237달러, 총자산 9,932달러. $10,000로 시작한 이 실험, 현재 마이너스 68달러, 수익률 마이너스 0.7%입니다. TQQQ가 이번 주에만 5% 빠졌습니다. 2월 들어서는 11.38% 하락, YTD 마이너스 6.72%, 3배 레버리지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QQQ가 이번 주 1.57% 빠지는 동안 TQQQ는 5% 빠졌습니다. 3배가 아니라 3.18배. 변동성 끌리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 3배 레버리지는 수학적으로 지수의 3배보다 더 손해를 봅니다. 이것이 TQQQ의 구조적 약점이고 이 약점을 알고리즘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 실험의 핵심입니다. 현재 시스템의 판정은 롱입니다. QQQ 603.47달러, 200일 이동평균선 582달러 위에 있습니다. 200일선과의 거리 3.69%, 100일선 614달러 아래에 있습니다. 듀얼 버퍼 구간에서 시스템은 기존 롱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RSI는 35, 과매도 영역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충분히 눌렸다는 기술적 신호입니다. 공포 탐욕지수 38, 공포 영역. 이 숫자가 시장의 심리를 요약합니다. 대다수가 겁을 먹고 있을 때 알고리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롱을 유지하는 건 장기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200일선 위에 있다는 건 장기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0.7%. 이 숫자에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실험은 10년짜리입니다. 첫 달에 마이너스 68달러가 10년 뒤의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100테스트에서도 초반 몇 달간의 드로다운은 수없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믿고 규칙을 따르는 것, 그것이 이 실험의 전부입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GDP와 PCE가 동시에 나옵니다. 4개월간 묶여있던 데이터가 한꺼번에 풀립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경제분석국이 처리하지 못했던 GDP와 개인 소비지출 데이터. 이것은 올해 가장 중요한 데이터 이벤트입니다. 두 숫자가 동시에 나오는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시장은 이 데이터에 따라 2026년 금리 경로를 다시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엔 엔비디아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시장의 최대 이벤트, 오늘 밤과 다음 주 수요일. 이 두 관문을 통과해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지금 시장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빅스 22, 공포 탐욕지수 38, TQQQ 월간 마이너스 11%. 대다수는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공포가 극대화된 후에 가장 큰 반등이 왔습니다. 이 채널이 매일 아침 업데이트하는 이유입니다. 공포의 한가운데서 데이터를 읽고 시스템을 따르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연준의 경고, 4개월치 데이터, 엔비디아의 시험, 이 모든 것이 TQQQ의 가격에 반영됩니다. 매일 아침 이 숫자를 같이 읽는 사람과 혼자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는 사람,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